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화수목 금토일 여러분들에게 매일 똑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나마 동기를 부여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저스트도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준비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어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또 어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생각에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집에서 누워있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뒤 제가 설명하는 거와 여러분이 하는 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편입을 준비하든 토익을 준비를 하든 아니면 공무원 어법 어떤 걸 준비를 하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어법 문제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어법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감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 아니냐? 좋습니다. 감으로 문제를 푸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분은 영어를 잘하고 단어를 잘 알고 이미 영어를 너무나도 많이 접했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감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럴 겁니다. 예를 들면 because가 있을 때 A라는 학생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B라는 학생은 주어가 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라는 학생은 서술형을 쓰거나 영어 문장을 독해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B 학생은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왜냐면 주어가 동사기 때문에 because의 어떤 구조가 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근데 C에서 우리가 어법 문제를 풀 때는 because면 because of가 아닐까, 즉 접속사면 전치사가 아닐까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좀 확립이 돼야 됩니다. because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because of는 뒤에 명사가 옵니다. because도 주어는 명사고요. because of도 명사입니다. 즉 이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이 동사의 유무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because의 밑줄일 때 어법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은 동사를 찾고 있고요. 어법 문제를 잘 풀지 못하고 있는 학생은 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저는 어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뭐가 밑줄일 때 옆에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두 개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겁니다. 근데 수능어법은 이 어법은 아니긴 하잖아요. 밑줄형 어법인데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지금 is의 밑줄이냐 or의 밑줄이냐, 즉 우리가 단수의 밑줄이면 복수가 아닐까, 복수의 밑줄이면 단수가 아닐까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단 주의해야 될 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주어를 찾아야 돼요. 자, 주어를 찾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he면 is고 you면 ore잖아요. 그런 식으로 찾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나와 있는 아무 명사에다가 이렇게 수일치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일치의 문제 유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일치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일치의 문제 유형은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까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는지. 자, 1번 유형은 명사가 있고요. 그 명사가 주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여기 있는 이 명사를 이렇게 길게 뭔가가 꾸며줄 거고요. 이거는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형용사 구도 뒤에 뭐가 올 수 있냐면 끝에 명사가 올 수 있고요. 형용사 절도 끝에 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뭘 주고 복수를 줄 거고요. 혹은 여기에는 단수를 줄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복수인 경우에는 단수를 줄 거고요. 단수인 경우에는 복수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원래 여기에 있는 주어에 여기에 있는 동사를 수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주어에 동사를 수일치시키는 게 아닌 여기 있는 여기 명사에다가 동사를 수일치시켜서 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를 해보세요. 형용사구나 형용사절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명구가 있고 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학습은 천일문 기본에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 명사,
똑같이 주어인데요. 얘가 이제는 이렇게 덩어리로 쳐집니다. 아니 왜 덩어리로 쳐지냐면 이때 명사는 명사구나 명사절이 될 거거든요. 명사구나 명사절이 어떤 게 있는지도 여러분이 학습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는 자 명사구나 명사절도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끝에 명사가 올 수 있어요. 자 근데 명사구나 명사절은 무조건 무슨 취급을 하냐면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명사는요 둘 다 복수로 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를 만들 때.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동사를 줬을 때 여러분은 단수에다가 수일치를 해야 되지 여기 있는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볼게요.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우리가 문두 맨 앞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는 경우 얘가 장소나 방향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장방구라고 하는데요.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일단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장방구가 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정어구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장방구가 오거나 부정어구가 올 때 우린 뒷문장을 도치를 시키는데 도치라고 했습니다. 동사랑 주어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얘는 의무문 어순이 되고요. 부정어구 때는 그때는 어순이 조, 주, 동이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두 가지로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동사에만 밑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동사의 주어를 주는데 여러분도 보이다시피 여기 뒤에도 명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단수를 주고 여기에는 복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여기에 수일치 하도록.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수일치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부정어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명사를 주는데 여기 있는 효동사는 여기에 수일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수일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여기 두 개에다가 밑줄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개에다가 밑줄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자리를 바꾸는 문제고요. 우리가 한 개일 때는 수일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명사가 나오고 뒤에 관계사가 나옵니다. 주관대를 줄 거예요. 자, 주관대를 둔 뒤에 동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동사를 여기에 수일치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에 전치사가 한 게 있을 거고 이렇게 가로치고 여기에 명사가 있는데 여기에 수일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수일치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수일치는 이렇게 1, 2, 3, 4번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면 풀 수가 없냐면 해석이 안 되면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그날까지 해석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문장 구조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동사가 단수냐 복수냐라고 할 때 1, 2, 3, 4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A는 어떤 유형인가 한번 보면 당연히 감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자, 설명들 중에서 어떤 설명이냐면 우리 국가의 높은 이혼율에 대한 설명들 중에서라고 했는데 몇 번 유형이죠? 3번 유형이죠. 자, 3번 유형에 여기 있는 rate는 단수가 지금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에는 지금 복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수일치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는 어디에 있으니까요? 주어는 뒤에 있으니까요. 주어는 뒤에 있습니다. 근데 그 주어가 뭐냐면 that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주어가 뭐예요? that으로 시작하는 명사절입니다. 자, 명사절이 주어기 때문에 명사절은 단수 취급하니까 단수인 is를 고르셔야 돼요. 자, 어떻습니까? 이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도 용어를 모르면 학습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영어 공부를 잘 하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기본적인 명사절, 명사구, 형용사구, 형용사절은 학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했던 건데 우리가 학습이 잘 안 되신 친구들은 조금만 더 천일문 기본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아니면 구문책을 보시면서 용어 정도는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B 보겠습니다. 자, B에는 지금 ED의 밑줄이고 ING의 밑줄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conducted는 동사가 될 수도 있죠. 동사의 과거형 혹은 PP, 형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conducting은요, 뭐가 될 수도 있고,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ng 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리부터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 조사에서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동사 자리는 아니에요. 동명사 자리도 아니에요. 그럼 형용사 자리인데, 형용사끼리 지금 싸움을 붙을 겁니다. 형용사끼리 싸움을 붙을 건데, 지금 여기에는 ed가 있고, 얘를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하고, 여기엔 지금 ing인 얘를 우리가 능동이라고 하고,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수동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이 적용되면 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자, 1번은 여러분 잘 봐요. 동사가 있고 BPP가 있을 때 여러분이 저한테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걸까요? 자, 선생님이 우리 반에 있는 학생 40명 중에 한 학생을 머릿속에 떠올렸어. 여러분은 그때 저에게 어떤 20개를 하실 건가요? 저에게 제일 먼저 질문할 거는 아마 선생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라고 질문을 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능동이냐 수동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저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은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자동사는 조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자동사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동사가 맞으면 동사를 고르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타동사인 경우에는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타동사인 경우에 2번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보냐면 타동사인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동사가 있고 BPP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저한테 해야 되는 질문은 어떤 게 되냐면 머리가 길어요? 짧아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안경을 꼈어요? 안 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뒤에 전치사가 혹시 있나요? 뒤에 혹시 명사가 바로 나오나요? 명사가 바로 안 나오나요? 뒤에 전치사가 있거나 명사가 없다면 그때는 우리가 BPP를 골라주면 됩니다. 타동사인 경우에. 근데 이제 마지막 경우죠. 마지막에 선생님 명사가 뒤에 있는데요 하면 그때는 경우의 수가 주어가 나오고 삼형식 타동사가 나오고 목적어로 잘 얘가 쓰일 수 있고요. 주어가 나오고 BPP가 나오고 이게 4형식일 때 여기에 을을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BPP가 나오고 5형식일 때 목적격 보호가 주격 보호가 돼서 뭐뭐로 뭐뭐라고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명사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해석으로 푸시면 돼요. 근데 1번, 2번일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냥 구조로 접근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간혹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당연한 건데 봐봐요. 한 조사에서 조사가 실시된 거예요? 실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봐. 실시한 거예요? 실시된 거예요? 놀래키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지루하게 하는 거예요? 지루해진 거예요? 이러면 설명이 다 되죠. 근데 문제가 어디 발생하냐면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의 뜻을 모를 때 conduct가 뭔지 몰라. conducted 한 거야? conducting 한 거야? 이래버리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알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접근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해석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해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는 BPP 문제인데요? 자, 근데 똑같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기를 명사 뒤에 PP나 ing가 올 때는 분사가 올 때는 여기에 뭐가 생각했다고 하죠?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각했다고 하지. BPP냐 BING 문제는 얘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1번에 자동사냐? 아닙니다. 2번에 BP 얘는 뒤에 뭐가 나와요? 전치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를 골라주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물론 해석을 해도 한 조사에서 실시되어진 여기 1981년에 행복하지 않은 결혼한 사람들은 특히나 남자는 표현했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결혼에 대해서. 할 수 있겠지. 구조 분석할 수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얘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요.
근데 뭘 떠올려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자, C 보겠습니다. C. 자, C는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번 읽어볼게요. 요약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결혼한 커플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겁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not to expect too much, 너무나도 많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not A, but B 구문인데, 자, 여러분 잘 봐요. 동사의 밑줄이거나 ing, to 부정사, 그 다음 pp의 밑줄일 때 얘를 우리가 동사야 준동사야 문제로 나눌 수 있어요. 준동사야 동사야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앞에 등위 접속사가 있거나 등위 상관 접속사가 있으면요, 예를 들면 여기에 and나 but이나 or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는 얘는 병렬 구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고민해봤자 소용이 없고 앞에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조를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앞에 여기 뭐가 있죠? but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not A, but B 구문으로 등이 상관 접속사 문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both and either or, 여기 and이 붙으면 neither, nor, 그 다음에 뭐 between and, 그 다음에 not only but also, 아니면 not A but B. 자, 여기에 A가 들어가고 여기에 B가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B는 문법적으로 대등한 구조여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to expect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to respect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찾으시면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등위 접속사 병렬 구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인지하시고 문제를 풀었나?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많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 문제는 수일치예요. 수일치의 유형 4가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분사가 어떻게 여러분이 골라야 되는 건데, 1번, 2번, 3번의 프로세스를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되고, 자, 우리 투동사나 동사의 밑줄일 때 혹시 앞에 and나 but이나 or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러면은 병렬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서 찾으셔야 돼요. 자, 감으로 푸실 수 있는 분은 감으로 푸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언어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아직 그만큼의 노출이 안 되신 분들은 감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 프로세스에 하나 적용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보셔야 된다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근이 2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프로세스가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 뒷문장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완전 불완전은 실력이야. 그러니까 실력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구분이 돼요. 지금 안 되더라도 단어량이 올라가고 문장을 많이 해석하다 보면. 그렇지만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할 때, 이거는 시험용 문법입니다. 시험용 문법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 정말 좋다, 유익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괜찮으면 다음번 영상으로 어떤 다른 문제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저스 더이겠습니다.